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간코 풍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를 찍을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에 친구가 찾아와 오늘은 유닛 설명에 대해 조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식은 Q&A 방식으로 제가 질문하면 제 친구가 그거에 맞춰 조금 유닛의 단점,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유닛 설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보이는 바바리언인데 바바리언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바바리안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바리안은 체력이 강해서 처음에 거인을 못 쓰기 때문에 초반에 거인 대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의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바바리안은 직접 근접 공격이기 때문에 체력이 빨리 따를 수 있습니다. 체력 손실이 심각하다는 네. 얘기군요. 네. 그럼 아처 두 번째는 아처인데 아처는 장점이 뭔가요? 아처는 바바리안과 달리 장거리 공격으로 사정거리가 다른 유닛에 비해 그나마 넓은 편이므로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반엔 좀 유용하겠네요. 네. 근데 후반 가니까 아처를 한두 마리만 챙겨가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처가 단점이 좀 크기 때문인데 아처는 체력이 정말 약해서 나중에 별을 따기 위한 용으로는 별로 안 쓰고 박격포로 또 한꺼번에 대량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클랜전 유닛을 뺄 때 그런 때 씁니다. 그런 용도군요. 그럼 아처도 이렇게 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럼 단점이라고 한다면 뭔가요? 박격포로 인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훈련소 레벨 3 필요인 거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인은 뭔가 바바리언의 진화 같은데 그럼 바바리언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뭔가요? 네, 맞습니다. 거인은 바바리안보다 앞서 말했듯이 바바리안은 체력이 강한 게 장점이라 했는데 거인은 바바리안보다 조금 더 체력이 강해서 나중에는 바바리안 대신에 거인을 더 자주 쓰고요. 바바리안은 초반에만 거인을 대체해서 씁니다. 거인이 체력이 상당히 높군요. 네, 잘 들었고요. 근데 이런 거인은 체력이 많으면 거의 다 근접인데 거인도 근접인가요? 네, 거인도 근접입니다. 그래서 거인도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인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무기 우선 공격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우선적으로 공격하다 보면 한 곳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홀이 높아져서 점핑 트랩이란 함정이 있는데 거기를 밟아버리면 한 번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거인도 근접 공격이기 때문에 바바리안과 마찬가지로 높은 방어 시설에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번째로 고블린? 오, 너 닮았네. 장난이고요. 그럼 고블린에 대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블린은 일단 자원 우선 공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을 공격하면 공격력이 2배가 됩니다. 네, 이거는 자원을 위주로 공격하시는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블린은 일단은 유닛들 중에 달리기도 스피드죠. 스피드도 제일 빠르고 자원을 우선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자원을 약탈하실 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읽어보니까 고블린은 점핑 트랩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그럼 점핑 트랩 위에 지나가면 점핑 트랩에 밟히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고블린의 장점은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고블린은 일단 스피드는 빠른데 공격력이 그래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주로 안쪽에 있는데 자원을 공격하려고 장벽을 깨다 보면 많은 무기들의 공격을 받게 됐는데 고블린도
아처처럼 체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박격포나 뭐 대포, 아처타워 이런 것으로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 좀 빨리 죽고 많이 죽겠네요. 네. 잘 들었고요. 그럼 다섯 번째로 해골 돌격병? 예, 해골 돌격병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점은 뭔가요? 해골돌격병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장벽을 파괴시킬 때 주로 쓰는 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골돌격병을 보면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유닛인가 왜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나중에 홀이 높아지다 보면 클랜전을 한번 관전해 보면 거의 해골돌격병을 거의 안 들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고 갑니다. 네. 그래서 해골돌격병은 클랜전에 거의 필수 유닛이고요. 해골돌격병은 잘 쓰면 엄청나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해골 돌격병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골돌격병은 일단은 피가 거의 아처 수준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부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돌격병은 장벽을 부수고 나서 바로 같이 죽기 때문에 별로 공격력이 없고요. 만약 이 단점을 커버하고 싶다면 아까 말한 거인이나 나중에 쓰게 될 골렘 이런 것으로 앞에서 먼저 해골돌격병을 공격 안 하게 하고 그리고 뒤에 해골돌격병을 소환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장벽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조금의 팁이군요. 네. 이걸 사용하는데. 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해골 돌격병의 단점은 뭔가요? 말했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착각해서. 그럼 여섯 번째 유닛 해골 비행선인데 보기는 해골 돌격병과 별로 모습은 차이가 없네요. 뭐 벌룬 안에 탄 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의 장점은 뭔가요? 이거 벌루는 유닛 중에 첫 번째로 공중 유닛인데 공중 유닛이라고 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유닛이죠. 쉽게 말해서 공중 유닛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대포, 박격포 이런 것들이 이제 벌룬 이런 해골 비행선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 무용지물이군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쓸모가 있지만 이제 공중 유닛들의 공공의 적이라고도 하는데 대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 비행선이 엄청난 약점이라고 하면 대공포가 있는데 먼저 거인이나 바바리안 뭐 이런 것들을 희생시켜서 대공포를 부수고 나서는 해골 비행선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해골 비행선과 벌룬을 지금 우리가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해골 비행선과 벌룬은 둘이 같은 용어입니다. 네, 이 점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럼 해골 비행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아까 말했던 그런 막 네. 대공포라고 하죠. 대공포 말고 또 공격할 수 있는 방어 유닛이 있습니까? 해골 비행선 또한 우선 공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기 우선 공격이기 때문에 거인과 같이 함께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거인은 점핑 트랩을 밟으면 한 번에 날아간다 했죠. 네. 근데 해골 비행선은 또 공중 유닛에게 점핑 트랩 폭탄? 아니요. 그거 공중 폭탄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 홀이 올라가면 받게 되는데 그게 대량 피해이기 때문에 해골 비행선 레벨이 낮다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초반에 쓰지 말고 나중에 쓰라? 네, 뭐. 레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쓸 때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이것도 인구수가 5마리나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공포, 아처타워 이런 걸 조금 부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해골 비행선 한 3-4개로 부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일곱 번째 유닛 마법사 타워군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좀 잘 알 거예요. TV 클래시 오브 클랜 광고에도 나왔죠. 네. 그리고 파이어볼.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좀 오래됐긴 하지만. 그럼 마법사는 이렇게 조금 클래시 오브 클랜 광고에 나올 정도로 조금 주요한 것 같은데 이거의 장점은 좀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장점이 있나요? 일단 마법사는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거의 이때까지 나온 유닛들 중에 거의 가장 강하다고 해도 뭐라 할 말이 없을 만큼 강한데, 일단 이 마법사는 나중에 클랜전에 갈 때는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방어용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왜냐면 마법사는 대량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거인 같은 게 오면 한꺼번에 공격해서 거인을 한꺼번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공격 때도 또 많이 씁니다. 마법사는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에 비해서 체력이 공격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네, 많이 씁니다. 아, 네. 그렇군요. 훈련 시간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 조금 해서 뭐 여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잘 들었고요. 근데 그럼 이 마법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것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법사는 일단은 인구수가 4마리나 되고, 일단은 훈련 시간도 8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탈에서는 조금만 쓰고, 클렌전을 위해서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 클렌저를 위해 조금 네. 아껴두는 네. 그런 형식이군요. 훈련 비용도 좀 많이 들어서 쓰긴 할 것 같군요. 그래도 네. 장점을 들어보니. 자, 그럼 8번째죠. 치유사입니다. 네, 치유사는 이 중에서 네, 별로 없는 여자 유닛 중에 한 명인데 이 유닛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치유사는 여자 유닛뿐만 아니라 이 유닛들 중 별로 없는 공중 유닛 중에 한 명인데, 치유사는 일단은 딱 이름만 들어도 알 것만큼 일단 다른 유닛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법사가 거인을 한꺼번에 공격해도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치유사를 한 번씩 딱 소환해주면 끝까지 따라가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치유사가 좀 좋은 점은 또 있지만 좀 나쁜 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나쁜 점은 뭔가요? 치유사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잘하는 랭커들은 별로 치유사를 거의 안 씁니다. 이거 이유는 일단 치유사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 인구수가 좀 많습니다. 14마리로 맞네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훈련 시간도 15분으로 정도면 좀 아까보다 거의 네. 2배나 거의 늘어나군요. 2배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치유사는 나중에 가면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치유사는 지상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인데, 공중 유닛을 들고 갈 때는 치유사를 하면 치유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치유사는 공격도 못하기 때문에 공중 유닛을 들고 갈 때는 치유사를 들고 가면 그냥 인구수 손해고요. 만약 공중 유닛, 이건 팁인데, 공중 유닛을 들고 갈 때 체력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럴 때는 나중에 얻게 될 치유 마법을 들고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 치유 마법은 제가 보기에도 좀 제가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엄청나게 제일 유용한 마법인 것 같은데. 초반에 엄청나게 잘 쓰는 마법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고요. 그럼 9번째 유닛. 아, 드래곤, 용. 아, 그냥 보기에도 참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뭐, 단점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와 다르게 조금, 단점부터 얘기하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드래곤은 단점이 별로 없는데요. 굳이 말하라고 하면 단점은 일단 드래곤은 사용법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드래곤은 한 번에 몰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별로 안 좋고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띄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유는 나중에 제가 아까 벌룬 말씀해 드렸듯이 이게 대량 피해가 한 번에 오면 드래곤이 한 번에 학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소환해 주면서 뭐 중간에 분노 마법이나 힐 마법이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또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인구수가 20마리나 되기 때문에 맞네요. 네, 그래서 클클의 11홀에 인구수 최대가 240마리인데 이렇게 해도 드래곤은 12마리밖에 못 뽑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별로 드래곤을 안 쓰고요. 12마리밖에 못 소환해서. 그리고 드래곤을 제일 많이 쓰는 홀이라고 하면 7홀이나 8홀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다른 유닛들도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피가 엄청나게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대공포의 약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드래곤 대공포에 엄청나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엘릭서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클렌전을 할 때만 쓰시고 약탈을 할 때 쓰시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기 아, 바랍니다. 엘릭서 손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잘 들었고요. 그럼 아, 맞다. 드래곤 장점. 그럼 드래곤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드래곤의 장점은 아까 대공포에 약점이 있다고 했는데 네. 대공포 말고는 딱히 약점 잡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강하고 체력이 강한 거에 비해 공격력까지 강합니다. 그리고 공중 유닛이라서 여러 시설들 대포, 박격포 등 유닛 방어 시설들이 드래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닛들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서 드래곤 러쉬라고 하죠. 드래곤을 한꺼번에 막 소환하는 이런 전술을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열 번째, 마지막 유닛이죠. 따단 페카. 이름이 영어네요. 영어인데 지금 설명을 보니까 페카는 기사일까요? 사무라이일까요? 아니면 로봇? 뭐 아무도 모릅니다. 개그인가? 어쨌든 네, 그럼 페카는 딱 봐도 웅장해 보이고 검을 들어서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데 페카의 장점이라면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페카 말고 피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아, 피카. 일단은 페카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막 거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데 사실상 소환해 보면 작습니다. 그리고 페카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엄청난 공격력과 엄청난 방어력, 그러니까 피가 좋다 이 뜻입니다. 페카의 공격력은 거의 장인의 집을 레벨이 높다면 한 방으로 부술 그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클렌전 때 많이 쓰죠. 근데 페카 쓰는 팁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페카를 한 번에 소환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고요. 페카는 약간 어떤 식으로 쓰면 좋냐면 페카는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거인이나 혹은 골렘 이런 걸로 앞에서 몸빵을 해주면 뒤에서 아까 말한 마법사 이런 것들이 우월한 공격력으로 방어 시설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뒤에 있는 뭐 금광, 엘릭서, 정제소, 뭐 저장소 이런 게 뒤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처리하려면 시간이 들어서 별을 많이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페카 한두 마리 이 정도 해가지고 하고 뭐 페카를 굳이 세 마리 이렇게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페카를 두 마리 정도는 밖에 빼두시고 한 마리 정도는 안쪽에서 딜러 역할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건 유용한 점인데 페카 지상의 약점은 거의 점핑 트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핑 트랩은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한꺼번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상 유닛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데 페카는 점핑 트랩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봤는데 무거워서 안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냥 재치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날아가진 않고 피는 조금 까이던데 맞죠? 피가 까이는 거. 아니 저는 피가 안 까인다고 들었는데. 아, 이건 넘어가죠. 어쨌든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렇게 좀 멋있고 조금 강한 유닛들에게는 엄청난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페카의 좀 큰 단점이라고 하면 뭔가요? 일단 페카는 엄청나게 일단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하기가 조금 느리고 그래서 분노 마법 이런 걸 많이 쓰고
나중에 7월 그러니까 마을의 간 7레벨이 되면 숨겨진 레전탑이라는 방어 시설을 살 수 있는데, 숨겨진 레전탑의 정보를 보면 페카에게 1.5배 공격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1.5배라 해서 사람들이 에이 1.5배만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이고요. 이게 엄청나게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숨겨진 레전탑은 주로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카는 안쪽 말고 바깥쪽에서 자원시설을 부수는 용으로 쓰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카의 인구수는 25마리로 가장 많군요. 네, 거의 엄청나게 많아서 네, 한꺼번에 별로 소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또 많다는 단점이 있고 훈련 시간이 45분이나 됩니다. 와, 이거는 거의 약탈할 때는 못 쓰고요. 그러니까 클렌전에서만 쓰는 그런 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카를 막 사기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보통 유닛보다 조금 더 강한 유닛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다 훈련소에 있는 유닛들은 이제 다 모두 다 정리를 해봤는데, 또 나중에 제가 홀이 좀 커져서 암흑병사 훈련소가 생기죠. 네. 그거에 생기면 그때 또다시 그거에 대한 팁들과 그거에 대한 장점들, 단점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죠. 자, 이제 정리하죠. 죄송합니다. 각 홀마다 조금 쓰는 유닛들이 다른데, 1홀에는 뭘 쓰면 되고, 2홀에는 뭘 쓰면 되고, 3홀에는 어떤 조합이 조금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클크를 깔아서 튜토리얼을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1홀이 아닌 2홀로 시작하게 됩니다. 2홀 때는 자신이 조금 여유롭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바바리안만 계속 쓰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공격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아처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아처랑 바바리안들을 반씩 쓰는 뭐 그런 조합이 있는데, 바바리안이 앞에서 몸빵을 해주면 뒤에서 아처가 부시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럼 자, 다음으로 3홀, 4홀에는 무슨 유닛을 사용하면 제일 적당한가요? 이제 3월, 4월 하면 트로피가 자연스럽게 이제 브론즈 정도 단계는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장벽이 지금은 전투를 나가도 없을 줄 몰라도 이제는 장벽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한 번씩 4레벨 장벽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해골 폭탄병을 얼마 들고 가셔서 일단 부숴주시고, 그리고 저도 들었는데 거인 고블린 조합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인이 앞에서 몸빵하고 고블린이 밖에 있는 생산 시설을 파괴하면 그게 또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럼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럼 5, 6홀에는 무슨 유닛을 쓰면 되나요? 조금 좋은 유닛이. 5, 6콜에는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5, 6콜에서는 일단 마찬가지로 해골 폭탄병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공포를 부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몸빵용 거인과 딜러용 마법사를 하면 되는데, 거인과 마법사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인은 한 3, 4마리, 그리고 마법사도 마찬가지로 3, 4마리 하고, 해골 돌격병은 2마리 정도만 하는 게 적당하실 것 같고, 나머지는 벌룬으로 부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해골 돌격병이 언급되고 있는데, 해골 돌격병은 전투에 가져갈 때 몇 개 정도를 가져가면 되나요? 일단은 홀에 따라 다르고 클랜전에 따라 다른데, 일단 클랜전에서는 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홀이 낮아서 한꺼번에 막 유닛을, 예를 들어 바바리안 20마리가 들어가면 한쪽 방향에만 바바리안 20마리를 쫙 소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학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데, 나눈 방향으로 이 유닛들을 소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골 돌격병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7, 8홀. 자,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중상급 정도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전술에 따라 조금 많이 플레이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7, 8월부터는 어떤 전략이 조금 유용하게 쓰이나요? 7, 8홀은 이제 거의 이제 클클 좀 하네 이 정도의 수준의 유저들이기 때문에 클렌전과 모험, 그러니까 약탈이라고 하죠. 그럴 때 나뉠 수 있는데 일단은 웬만한 사람들은 약탈에서 거의 드래곤을 씁니다. 네, 7홀은 거의 다 드래곤을 쓰고요. 드래곤 러쉬로 클렌전도 웬만하면 드래곤을 씁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고급적인 공격을 하고 싶다. 이런 고급적인 분들은, 공급이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일단 해공월 돌격병은 이제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유닛이고요. 그리고 거인, 치유사 이런 조합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될 게 거인이랑 치유사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법사를 들고 가야 됩니다. 마법사는 그냥 딜러 역할이죠. 공격력 좋은 역할. 그리고 클랜전에서라 하면 드래곤 러쉬를 하여도 되고 제가 말한 거인, 치유사, 마법사 이렇게 들고 가셔도 되는데 아처를 한두 마리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처는 클랜성 안에 있는 유닛들을 꼭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아처를 한 마리 정도 해주면 아처가 클랜성 안에 있는 유닛들을 모두 빼고 그리고 마법사로 그것들을 처리하고 거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8월 때는 이제 암흑병사 훈련소도 이제 골렘을 할 수 있는데 골렘은 피가 거의 거인의 두세 배 이 정도 거인 진화형?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거인의 거의 각성형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여보셨을 전략인데 골패위라고 골렘으로 몸빵으로 가서 뒤에서 마법사가 부시고 그리고 페카가 뒤에서 장거 제거.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골패 위에 해골 돌격병이 안 들어간다고 골패 위 해가 안 들어간다고 해골 돌격병을 안 들고 가시면 안 되고 해골 돌격병은 필수입니다. 그냥 골패 위는 그냥 골렘 페카 그 위자드 위주로 하는 네. 공격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 네. 같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래곤은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장벽을 파괴하지 않아도 이건 상식인데 공중 유닛들은 장벽을 파괴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지상 유닛은 하나도 안 되는가요? 네? 지상 유닛은 어떠한 유닛도 그냥 지나갈 수 없나요, 장벽을? 네. 나중에 마법 중에 이동 마법이라고 있는데 이동 마법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법이고 암흑병사 훈련소의 두 번째 유닛인 호그라이더가 있는데 유일하게 장벽을 뛰어넘는 유닛입니다. 초반에 클랜에 들어가서 초반에 그런 지원병을 받으면 상당히 유익하겠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90홀에는 이제는 뭐 완전 숙련자죠. 그럼 그때부터도 7월, 8월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요? 제가 아직 90홀이 아니라 8홀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저희 클랜에 잘하는 분들을 보면 딱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 유닛들의 레벨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90홀에 가면 골패위를 많이 쓴다 했는데 골패위를 일단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다른 전술이 있습니다. 골위위호라고 골위위호는 일단은 해골돌격병과 마법사는 일단 필수고요. 골렘으로 몸빵하고 마법사로 뒤에서 공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처 공격하지 못한 한쪽에 몰린 무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호그라이더로 하고요. 뒤에 생산 시설은 위위가 위저드, 마법사, 위치, 마녀 이런 뜻인데 마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해골을 소환하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원들을 부시는데 유용해서 한두 마리, 세 마리 이 정도씩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고요. 네, 이제 뭐 거의 유닛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헤친 것 같네요. 그럼 언젠가 한번 당신의 홀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저 빨간코 풍선의 유닛들의 설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나중에 제가 한 7월? 8월? 그때 돼서 암흑병사 훈련소가 생기면 그때 암흑병사를 훈련해서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어떤 전술들이 있는지 장점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었네요. 네. 네, 정말 재밌었고요. 뭐 목소리라도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을 계기로 좀 더 클클에 좀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패치된 걸 별로 안 봐요.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거나 패치된 게 있으면 댓글에 조금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빨간코 풍선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